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한 예비 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녹취가 폭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특히 비박계 당권 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장 다음 달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의 예비 후보자에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회유했다. 맞습니까? 네. 잠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화성이라는 데가요. 갑과 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선거구 획정 때문에 갑, 을하고 병으로 하나 더 늘어나게 돼 있었는데요. 네.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갑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지역구를 갑으로 하지 말고 병으로 옮겨라. 그런데 그 갑에 있는 현역 의원이 서청원 의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김성회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한테 병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녹취록으로 돼 있고, 저걸 이제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옮기지 않으면은 다시 얘기해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사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치 그 압박하고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회 전 의원 18대 의원은 갑에서 준비를 했군요. 꾸준히 다져왔는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은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회유 또는 권유 또는 압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성회 의원은 18대 한 번 하고 나서요. 2012년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 다른 분으로 공천이 됐는데 그분이 1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재보궐선거에 서청원 의원이 글로 가서 당선이 됐었던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지역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겼단 말이죠. 지역구를 옮겨서 경선을 치렀는데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왜 이 시점에서 저런 녹취록이 공개됐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의견이 많은데요. 이제 끝났으면 끝난 건데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느냐라는 건데 아마도 핵심은 이제 서청원 의원이 8월 9일 날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겨냥해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서청원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저런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전혀 관여한 적도 없는데 윤상현 의원이나 그 최경환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과잉 반응 또 과잉 충성 이런 식으로 전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랑은 무관하지만 여하튼 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런 일이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계파, 공천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8월 전당대회 핵심이 되면 결국은 계파 갈등을 치유해서 새로운 새누리당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다 보니까 오늘 서청원 대표가 크게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기회를 다른 후배들에게 주고 자신은 병풍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건 참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느냐, 앞으로 미래로 나가느냐에 대한 지금 이제 후배들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대표부와 지도부의 병풍이 되어드리겠다.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이 당내 갈등의 중심에 쓴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한번 미국의 예를 들면요, 엘고라는 대통령이 떨어졌거든요, 2000년도에. 2004년도에 당연히 다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엘고가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부시랑 대통령과 다시 붙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미래로 나가야 할 선거가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무출마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고가.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서청원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고유책으로 결국 이제 당내 갈등을 잘 마무리하고 전당대회를 좀 미래로 향한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본인의 판단이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천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랬었고, 또 최경환 의원도 당대표 고사하면서 내가 공천을 당한 것처럼 매도당할 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일부 언론 매체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 또 뭐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말도 했어서 결국은 당을 나갔다가 네. 다시 복귀됐었는데요. 결국은 저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지난 공천 과정 속에서 친박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숙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걸 갖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가호의 공천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저는 대통령은 2008년도에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그래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결벽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의도 정치를 굉장히 배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를 직접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윤석열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마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통령이 뜻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상당한 파문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파장에 대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던 사람들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호가호의, 공천 개입 이런 말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비박계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필요하다면 형사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당대회가 8월 9일 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새 지도부가 어떠한 지도부가 선출되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하나는 총선 백서와 관련돼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총선 패배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할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개파를 완벽하고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을 해서 청산시키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상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전당대회는 사라지고 과거의 공천 개입의 문제만 저기 그랬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해서 국민 앞에 다가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방금 비박계 의원들 입장을 잠깐 들었는데 친박 의원들 입장 많이 다릅니다. 그죠? 아니, 선거 관련해서 당의 중진들이 의견도 주고 권유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 눈높이로 잣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당하게 왜 처음부터 그런 거를 나는 이게 공개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불거지니까 그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박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잘했냐 잘못했냐에 대한 분명한 규명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의총을 열든 또 비상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대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당내에 해당 행위를 하는 게 대해서는 응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고 양 진영의 논리만 따라가면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의원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지금 누가 이제 접촉을 모두 끊고 집거 모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반응을 보인지에 대해서는 반응을 좀 얻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장의 여파 때문이겠죠. 서청원 의원은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 당대표 후보 구도를 좀 살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류로 꼽히는 분들 가운데서는 5선의 이주영, 4선의 한성교, 3선 이정현 의원 보이시고요. 또 비주류 5선의 정병국, 4선의 주호영, 3선의 김용태 후보 이렇게 6명의 대결 구도를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박계 주자들은 이번 노치록에 대해서는 좀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보면 저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이번 노치록 파장으로 인해서 친박 패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서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실은 비박계가 반대해 왔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뭐 친박계 3분 그리고 비박계 3분이 계셔서 각자 도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경쟁력을 결국 이제 국민들로부터 또는 당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친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 3분이 지금까지 명쾌하게 얘기한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주한다. 어떤 경우라도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친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개파에 이러한 이득을 얻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노치록 파문을 통해서 뭐 친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유경쟁이라든지 정말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가치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끔 빨리 전환을 해서 뭐 전의의 경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뭐 당대표를 뽑기 위한 그냥 단순한 전당대회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하는 전당대회와 네. 결국 내년도 대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2개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조화로운 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는 길을 네. 빨리 새누리당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단답형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전당대회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주류 비주류 단일화 될까요? 저는 이번에 서청원 의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각자 서로의 단일화보다는 각자의 경쟁력을 가지고 임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